전국에 계신 태건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단꿈 식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민석 선생님이에요. 자,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2회째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개정된 시험이 되는데요. 예상했던 바입니다. 첫 회 때보다는 이 심화편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 아무래도 이제 첫 회는 첫 시험이다 보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도 좀 몸을 사린 것 같고요. 이제부터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우리 기초가 튼튼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난이도는 중상이었고요. 특징을 보시면 전 회차보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생소한 자료하고 인물로 체감 난이도가 상승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좀 이따 풀어드리겠지만 37번, 39번 상당히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어렵게. 자, 그리고 이제 시대별 출제 비율을 보면 전근대사가 55%, 근현대사가 45%이기 때문에 거의 반반 정도 출제가 됐고요. 이거는 계속 이어질 것인 게 지금 이 시험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제가 공부했던 국사교과서는 전근대사가 70%, 근현대사가 30%였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현대사는 날리고 그랬다고, 저 때는. 그러다가 이제 이전 한국사 교과서가 이제 5대 5였습니다. 그래서 전근대사 50%, 근현대사 50%. 근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는 전근대사가 그 25%밖에 안 되고요. 근현대사가 75%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근현대사를 상당히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반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주제별로 보면 당연히 이제 정치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가 조금 덜하고 이제 문화사가 정치사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이거 도형 표현도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근대사가 55%, 근현대사가 45%. 시대사별 출제 비율 한눈에 보이죠? 여기는 고대부터 일제강점기 현대까지 나름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분류사별을 보시면은 정치사가 31문제, 문화사가 그 다음으로 많은 8문제, 경제 둘, 사회 넷, 인물사 3, 지역사 둘 이렇게 출제되니까 대략 어디서 많이 출제되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름 난이도가 있었던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5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이것만 풀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쉬워요. 술술술술 풀려요. 술술술술.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 5문제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자, 22번이었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현세자께서 돌아가셨답니다. 인조의 아들이죠. 그런데 시신의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에서 모두 피가 흘렀대요. 누가 죽였을까요? 아버지일까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릅니다. 이 전쟁에 패하여 청해 인질로 갔다가 8년 만에 돌아오셨다. 그럼 이거는 결국 뭐 임진왜란이야, 병자호란이야. 여기까지는 쉬워요. 병자호란이라는 거. 요게 병자호란이라는 거 이제 누구든 예측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선다가 이제 한번 볼게요. 이괄에, 그러니까 이 전쟁 중 병자호란 도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도중에 있었던 일, 도중. 자,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한 건 이전이잖아요. 왜 내가 인조반정에 말이야, 내가 저기 1등 공신인데 왜 1등 공신 안 주냐 그러면서 들고 일어났잖아. 그래갖고 이 잔당 세력이 저기 후금 가서 꼰질러서 벌어진 게 정묘호란 아닙니까? 이전이고요. 곽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거 이제 임진왜란이고. 자, 요거는 처음 보죠. 김준영, 근황병. 이건 다 본 적이 없는 문제거든. 뭔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체크. 외적의 침입에 대응해서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거는 삼을림, 우리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삼포해란 때, 삼을림, 중명선, 중종 때가 되겠습니다. 중종 때. 자, 포수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인데 훈련도감이 신설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훈련도감도 임진왜란 도중에 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답은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하나씩 지워나간다 그래서 소거한다. 소거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배운 내용만 확실히 알면 처음 보는 내용이 답인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요. 교과서에도 없고 그 전에 기출에서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그런 선단은 우리를 겁주는 형태로 나올 뿐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지 이걸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속어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를 보면 가는 좀 그래도 답이 와요. 을사늑약 직후에 고종의 친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외교 전권 대사로 미국에 파견됐다. 누굽니까? 헐버트입니다. 자, 헐버트가 누굽니까? 유경공원의 바로 원어민 선생님이었죠. 근데 나가 조금 헷갈려요. 힌트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가 뭡니까? 잉글랜드한테 지배를 당해서 마치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우리나라의 그 마음을 뭐 가재는 뭐 이렇게 같은 갑각류 편이라고 개편이라고 이 식민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 편에 서줬던 아일랜드계 외국인, 영국인 김구등이 상하이로 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럼 뭐가 떠올라요? 이륙양행 사장 바로 조지 쇼가 되겠습니다. 조지 쇼가 되겠습니다. 이륙양행 만주 이륙양행 사장이죠. 자, 옳은 걸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 찾아내는 게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맞고요. 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광해원 설립을 주관했던 건 알렌입니다. 알렌은 아니고요. 중국 안동에서 무역회생, 그렇지, 이륙양행 쉽게 풀 수 있죠. 이화학당, 요건 이제 스크랜턴이라고, 스크랜턴. 이화학당이 스크랜턴,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연희전문대가 이제 언더우드, 배재학당이 이제 아펜젤러,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만드셨죠. 스크랜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억과 티귿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헐버트고 그리고 여기 있는 조지 쇼라는 거를 구분해내는 게 어렵고 특히 조지 쇼는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 건 뭐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입니다.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어렵죠. 이곳은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옛 거처래요. 이분은 조선 총독 암살을 기도했고 국제연맹 조사단에 강력한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독립의지를 표명하는 혈서를 전달하고자 했고 만주국주제 일본 대사 암살 계획에 발각돼서 체포된 뒤 순국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봐도 누군지 전혀 몰라요. 공무원에서 한번 나왔지 교과서에서도 없고 아는 건 기출에도 없거든요. 자, 모르는 상태에서 포기하지 말고 선다로 달려들어. 선다로 달려들면 이게 뭔지 몰라도 답을 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이거 지금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잡아. 모르는 분이 나왔죠. 그러면 답도 모르는 답일 가능성이 크겠죠. 한번 볼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다. 나석주잖아. 나동, 의열단의 나석주. 근데 나석주 선생님 설명할 때 이 얘기만 배웠지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뭐 그런 내용은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석주는 아니고. 안중근 선생님은 당연히 아니겠지. 제가 저런 말 안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한 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도 요것만 배웠지 저런 얘기는 안 들어봤다고. 간도에서 여자관악회를 조직해서 계몽활동에 휩썼다. 모르는 자료에 모르는 선대. 답일 가능성 농후해요. 일단. 평양 을밀대 지붕에서 임금사건을 정해서 농성을 벌였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화신은 전태일이라면 북한 노동자의 화신은 강주룡이죠. 여성분. 답 4번이에요. 이렇게 속어법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실전은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기는 자가 강한 자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풀어낼 생각을 해야지. 이거 모르네? 몰라, 패스.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이분이 누구냐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남자현 여사십니다. 남자현. 이분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태어나고 자란 거는 평범했습니다. 당시 뭐 일반 여성이랑 다름없었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머리가 좋아서 좀 글 공부에 관심이 많았다 정도였어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하게 된 계기는 뭐 그전에도 이제 뜨거운 마음은 있었지만은 남편분이 이제 독립투사였는데 일본군과의 이제 전투 중에 전사를 합니다. 그때 여기는 남자연 여사의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이 22살에 완전 청산 과부가 됐죠. 이때 이분은 굉장히 이제 큰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삭바느질 뭐 이런 걸 하면서 시어머니랑 딸린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게 되고요.
3.1운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여기는 여러 가지 계몽운동 등에 투신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은 이제 그 만주 지역, 하얼빈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사이토 마코토 3대 총독 죽이겠다고 직접 품에다가 무기를 차고 들어왔다가 아쉽게도 실패하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화면 보시면 이 남자연 여사가 국제연맹 조사단이 당시 이제 하얼빈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30년대. 그래갖고 일본이 뭐 여기서 나쁜 짓 하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딱 조사를 오니까 여기는 남자연 여사께서 여기는 일본의 만행을 일일이 쓰는데 이게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왼손 무명지를 갖다가 두 절을 잘랐대. 여기를 두 절을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혈서를 쓴 다음에 일본의 만행을 담은 혈서와 자신의 잘라진 손가락을 함께 동봉해서 여기는 국제연맹 조사단에 보냈던 그분들은 완전 기절했겠죠. 그죠? 그런 결기가 있는 분이 남자연 여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뒷바라지도 하지만 실제 총과 칼 무기를 들고 직접 적의 수뇌부를 처단하러 코앞까지 갔던 무시무시한 전천후, 내조, 외조, 뒷바라지, 앞에서 이끌기 다 하신 분이 여기는 남자연 여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지만 출제 잘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출제돼야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기리고 공부할 게 아닙니까? 남자연 여사. 우리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중에서 고문당하시고 고문후유증으로 순국하시게 됩니다. 광복 못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남자연 여사를 봤고요. 42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장장린과 일본의 협정이 성립됐다. 장쩌린, 요거 뭐예요? 한국에는 잡히는 대로 외에게 팔아넘겨라. 1925년에 미스야 협정 아닙니까?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 미야마스와 그 중국 군벌 장쩌린 간의 어떤 그 은밀한 협정이었고, 중국인들이 여기는 조선인을 잡아서 만주 조선인을 잡아서 일본인에게 넘기면 현상금을 타는 뭐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 뭔지 볼게요. 나와 공근이는 상해 프랑스 조계지를 떠나서 백범일지입니다. 김구 선생님. 기차역으로 가서 그날로 가항으로 피신하였다. 그곳은 박찬익형 이렇게 나오는데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서 떠난 이유는 뭘까요? 1932년에 윤봉길 의사가 홍콩 공원에 이제 투탄을 하고 나서 일본에 타겟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피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1925년부터 1932년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도 참변은 1920년입니다. 1920년, 25년 이전이고요. 한국 강복군이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한 건 1944년. 미국 OSS하고 함께 준비를 하죠. 한인의 국단이 조직돼서 의거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는데 이건 1932년이 되니까 요 안에 쏙 들어가네. 왜냐하면 여기는 한인 애국단의 단원 윤봉길이 거사를 일으켜서 피난 가게 된 거니까. 그죠? 자, 일본의 토지 침탈을 막고자 농광회사가 설립됐다는 건 1904년, 삼균주의는 1941년에 반포되게 됩니다. 건국강령으로 임시정부에.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기념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국민교육원장은요 박정희 정부 때예요. 박정희 정부. 박정희. 이게 1968년에 반포를 한 건데 이제 1주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69년의 일인데요. 볼까요?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건 YS고요.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한 건 전두환. 문맹 국민 완전 퇴치.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그걸 퇴치하자. 이건 당연히 초대 대통령이었겠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633 학제를 처음 도입한 건 광복 직후 미 군정 때고요.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천제를 실시한 게 바로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 때가 됩니다. 그때는 그 이제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가서요. 그래갖고 그 쉬운 얘기로 경기중학교를 가야 경기고등학교를 가고 경기고등학교를 가야 서울연고대를 가는 시스템이라
오늘날은 이제 뭐 이렇게 늦깎이로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연고대 스카이 뭐 가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서울연고대 입학이 그 중학교 때부터 정해진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잠을 안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서울중학교, 경기중학교 가려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야 이거 성장기 아이들이 잠도 못 자고 키 안 크지 않냐?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래서 중학교 입시 제도를 최초로 이제 폐지한 분이 여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5문제 풀어봤는데요.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비꼬아 나오고 뒤틀려 나와도 우리의 기본기만 충실하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과거의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히 우리가 마음속에 묻고 머릿속에 새기고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변형돼도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주는 시험이었고요. 다음 시험도 계속 조금씩 지금 정도 수준에서 약간씩 더 어렵게 나올 예정이거든요. 심화 아닙니까? 이럴수록 기본기 충실해야 되고요. 더욱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I wanna hold your hand. 여기는 한능검 전문가 태권 선생님의 손을 잡고 우리 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원하는 꿈을 향해 나가시면 되고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의 손을 잡고 한 방에 자격증을 획득합시다. 우리가 승리합니다.